자, 이제 미분의 마지막 과정인 이제 미분의 활용 두 번째인데 바로 칠취소, 방부등식, 그리고 위치속도 각도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씩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를 풀 텐데, 일단 칠취소하고 방부등식 먼저 하고요. 위치속도 각도는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현재 여기서 말할 때 이 칠취소라는 개념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제한 범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한 범위가 존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범위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할 수 있죠. 현재 그림에서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가 극대값, 극소값이지만 이 극대값이 최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얘보다 더 높은 값이 있기 때문이고, 이 극소보다 더 작은 값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 최대 최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문제풀이법은 1번 현재 극값의 x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극값이 되는 x값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 범위하고 비교해 주세요. 제한 범위와 x값, 극값의 x값 비교, 극값의 x값 비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범위 내에 있으면 활용하시고 제한 범위 밖에 있다 할 때는 무효해 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 범위 양끝의 함수값과 제한 범위 내의 극값을 비교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상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극값도 구해야 되고 제한 범위 함수값도 구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3차 함수면은 극값 2개, 양쪽 끝값까지 하면 토탈 4개의 값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4차 함수면 극값이 총 3개에다가 제한 범위가 넣으면 5개를 구해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실제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제한 범위 내에 극값이 한 개만 존재할 때 이게 되는 거야. 몇 개가 존재한다 하면은 극값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라고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것이 만약 극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소라고 한다면 최소값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이 되냐면, 이게 제한 범위로 잡아줬는데 여기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근데 그게 극대라고 한다면 A, B 잡았을 때, 그러면 현재 이 값이 증가 감소가 극값이 오직 한 개 있다라는 말뜻의 의미는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는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극대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범위 내만 보겠다면 이 범위 내에 극값이 하나라는 것은 증가 감소의 교체가 한 번만 이루어지니까 극대값은 곧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상 뭘 내겠어요? 이럴 때는 최대값 구해라 라고 주면서 사실은 한 개의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F 잡아준다면 최소값은 어디서 구해? 라고 한다면 바로 제한 범위 양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극소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만약 여기서 A, B가 있는데 이번에는 극소값이야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다시는 못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극값이 하나라는 것은 증가감소에 대한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을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된다? 당연히 극소는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최대값 바로 여기 양 끝에서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제한범위 양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양 끝에 함수값 비교, 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설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꼭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중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최소라는 것의 가장 중요 핵심이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프 그리기가 필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목표의 특성이에요. 최대최소, 방부등식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가 목표구나 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또 하나 설명해 준다면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방정식과 부등식 이게 됩니다. 이때는 첫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거는 실근의 개수 혹은 교점의 개수를 질문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개수를 물어볼 것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보면 방정식에서는 fx equal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 이 과정 안에 뭐가 있다 하면은 반드시 미정계수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미정계수를 어떻게 한다?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k가 있으면 k를 싹 넘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k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정계수 보이죠? 그러면 얘를 싹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요게 하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gx라고 하고요. 여기를 k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없어? 라고 하면 미정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정계수다. 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y는 gx 그래프 그리기. 1번은 뭐 하냐면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다? 이렇게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그림이 고정되어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역할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y equal k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조건문에 맞춰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에 맞춰 두 함수를 비교한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방정식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해설지라든지 이런 거 싹 깡그리 무시하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의 경우인데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fx가 gx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뭐한다? 존재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또는 여기에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존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금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현재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요거 두 개만 살짝 넘겨주면 이거와 같다 이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
그럼 얘랑 하수는 똑같은 거거든요.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양쪽으로 흩어져 있거나. 그래서 이걸 최적화 정리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 미정계수 K만 남겨도 싹 다 한쪽으로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둘 다 HX는 K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버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과정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푸셔서 Y는 HX의 그래프 그리시고요. 얘가 바로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콜 K의 상수함수를 그리세요. 상수함수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건문에 맞춰 두 함수를 비교해 주세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잘하시면 사실은 문제가 모두 다 소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화면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러다 보니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그림을 그릴 때 성향, 바로 대칭 성질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대칭 성질을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요, 미분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려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할 것은요, 3, 4차 함수에 대한 3, 4차 함수. 현재 특성.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대칭 성질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설명해주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예제를 먼저 보일 텐데 fx가 원점 대칭되는 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함수가 이런 식이 되는 원점 대칭되는구나.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설명에서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fx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니까 x까지 곱하면 x 3승 마이너스 x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x 프라임 x가 얼마야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 될 거야. 그러면 얘가 0 될 때를 찾아주니까 x제곱이 얼마지 하면 3분의 1. 그러면 x라는 좌표가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을 설명해 보면 현재 여기가 함수값이 뭐지?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f 루트 3분의 1이 얼마일까? 그러면 넣어줍시다. 그러면 루트 3분의 1의 3승은 3루트 3분의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얼마냐면 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랑 어때 하면 같을 거고 여기와 여기가 같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점 대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것을 고스란히 밀어줍니다. 쫙. 여기도 고스란히 쫙 밀어주세요. 그러면 재미난 특성을 하나 설명해주면 얘가 원점이죠. 그럼 여기도 선을 한번 살짝 그려주세요. 여기도 선을 한번 살짝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이에요. 현재 이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야. 그쵸?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인데 요때의 이 x좌표를 나보고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해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가 비율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혹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yes.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하면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얼마야 하면은 여기가 루트 3분의 2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콤마 3루트 3분의 2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yes 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f 루트 3분의 2를 한번 넣어볼게. 넣었을 때 이 값이 요 y 값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설명해 봤더니 루트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3 루트 3분의 2의 3승은 8 나올 거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통분하는 순간 3 루트 3분의 얼마 나온다? 여기 3배해주면 6이 되니까 바로 2가 나온다 하면서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루트 3분의 2 콤마 얼마 나오냐면 3루트 3분의 2다 라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이그젠플로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이 3차 함수의 비례관계는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물론 이거 안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알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점 대칭되는 위치 또는 이것이 원점일 필요는 없어요. 꼭 점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되는 좌표, 극소가 되는 좌표 잡아주면 요것을 갖고 쭉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을 딱 그어줍니다. 여기도 연장선을 딱 하고 그어주세요. 그러면 요 극대값하고 만나는 이 y값 같은 값을 갖고서 쭉 내려주시고 여기도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요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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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와 요 크기와 요 크기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아닙니다. 현재 요 크기가 전부 다 몇 대 몇? 그러면 1대 1로 간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길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들한테 내가 줄 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하면은 이 순간 요 좌표는 얼마냐면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네 라고 하면 0, 여기는 a, 그럼 여기는 2a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빠르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 p야 라고 설명해 준다면 마이너스 a, p야 라고 한다면 요 점도 내가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오케이. 여기는 2a니까 2a, p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fx는 뭐다? 최고차 계수 모르면 k라고 잡아준 다음에 여기 접하니까 x 플러스 a에 대한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a 값 이렇게 하면 3차 함수 꼴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얼마를? p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과 같으면은 이제 수투와 미적에 동시에 이것이 나올 것이고 문과 같으면 이제 수투 문제로서 출제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2번 문제가 어렵게 나올 텐데 그 22번 자리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돼줄 테니까 꼭 기억해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현재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3차 함수의 결국엔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가 0이야. 여기가 a야. 여기가 마이너스 a야. 했죠? 그때 이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살짝 와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때 x좌표가 얼마죠? 하면은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배를 해줘야 돼. 이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하면 이 값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루트 3으로 나눠준다가 돼야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은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가 a입니까? yes. 그럼 여기는 바로 루트 3분의 1 곱하기 a가 될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은 만약에 5와 잡아준다면 싹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똑같은 과정이지만 한 번 더 적어주면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a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구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뭐 해라? 루트 3배 곱해서 여기가 루트 3a라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을 알면 거꾸로 내가 원하는 극값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고 거꾸로 내가 너한테 극값을 준다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근을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몇 대 몇 하면은 1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대 몇? 1대 루트 3.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가 비율이 1이면 여기가 루트 3이라는 사실의 비율 관계를 꼭 알아달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차 함수 때 이 대칭 성질 많이 쓸 테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립하나?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앞에서 먼저 이그젬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과정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이제 요게 가장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혹시라도 4차 함수에 대한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3차 함수는 이건 딱 정해져 있는데 4차 함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설명해 봤어요. 선생님, 만약에 fx가 현재 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이면 이거 그래프계형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4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요것은 이제 얼마냐면 0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 나온단 말이에요.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뭘 알고 있다? 극대값과 같은 y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극대값하고 같은 y값을 알고 있다. 그때 여기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현재 극값이 될 텐데 요거 두 개가 얼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보낼게요. 이렇게 대칭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내가 극대값을 준다면 너 이거 가지고 풀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이거 fx가 뭐죠? 하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x제곱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 4승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갖고 미분해 봅시다.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4x로 뽑아주는 순간 x의 제곱,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나온다. 이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4x하고 x 플러스 루트 2분의 1과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기가 루트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 비율과 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라고 한다면 이 비율이 1이면 이 비율은 루트 2배다 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만약에 내가 극대값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극값의 위치는 여기서 갈 때는 루트 2분의 1. 아까 3차 함수는 얼마였어요? 루트 3분의 1. 요게 1이면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루트 2분의 1. 단, 이것은 x축과의 교점이다가 아니고 극대값과 같은 y좌표다. 극대값과 같은 y좌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극대값과 같은 y좌표. 여기는 x축과의 교점이다가 아니고 혹시 몰라서 x축과의 교점이다가 아니고 극대값과 동일한 y값. 극대값과 동일한 y값이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보통 근데 시험 문제 쉽게 내기 위해서 보통 극대값을 0으로 맞춰서 세팅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니까 요 점도 잊지 말고 공부해 달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방금 전 칠판했던 3차 함수고, 만약에 시험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겠다 하면은 4차 함수까지 나올 수 있을 때, 나왔죠? 4차 함수 출제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극대나 극소가 되는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문제를 그만큼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음 칠판에서는 문제풀이 1번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요. 53페이지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나와 있는데, 문제 주는 것은 이제 y가 2에 2-x승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면 여기가 t, 2의 마이너스 t승이에요. 현재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 점은 뭐야 하면은 얘랑 y 같을 테니까 0,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그리고 이 접선의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과정은 첫 번째 뭐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라 라는 게 첫 번째 목표겠죠. 그렇다면 접점이 가장 중요하니까 y'은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자, 거기다가 x 대신에 t를 입력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기울기는 바로 요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y 절편을 구한다 치면 결국 y는 x 대신 0 넣어주시면요 곱하는 순간에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요거 땡겨 오시면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 값은 뭐야 하면은 2 곱하기 여기 살짝 편하게 그냥 요거를 적어줘도 괜찮겠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는 기본적으로 0,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왜 전개했냐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값 차이, 0하고 t니까 여긴 t가 될 거고 여기는 y값 차이인데 요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빼는 순간에 얘랑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는 t,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단 제한 범위가 0보다 크죠. 그렇다면 얘랑 지워지면서 st란 t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서 주다시피 살짝 보시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설명했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게 넓이의 결국에는 함수식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대방이 원하는 건 넓이 값 구하는 건 아니고 넓이 값이 최대일 때의 t값 가져와. 그래서 밑에 부분 해주면 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를 미분해 준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승을 묶어준다면 2t 마이너스 t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하고 2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S'T인데 요것이 t가 0보다 클 때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양수 0 음수니까 여기서 극대이며 유일한 극값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대를 가질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t가 2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잘 봐두시고요. 결국 최초에서 나오면 그 해당 함수의 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2번, 3번, 4번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지금부터는 전부 다 수능에서 따지거나 평가원에서 30번 문제 컨셉인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영상을 찍을 때 2번, 3번 찍어줄 때 요걸 짧게 끊어가면서 이 강의를 보시고 강의를 한 문제씩 끊어서 보고 나면 반드시 연장에다 직접 푸시면서 설명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자, 현재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더니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 fx,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최근에 나오는 수능의 성향이에요.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잘 나오는 성향이 뭐냐면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이면 어때요? 양수니까 W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극값이 같으면 어떨까? 나 극값이 아예 없던데? 라고 하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럴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 fx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라는 것은 뭐다?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이다. 여기가 바로 y 콜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가 바로 y 콜 0이야. 여기는 이 두 개가 똑같죠? 그럼 여기가 둘 다 y가 0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5개 중에서 누가 정답이지? 이걸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합성함수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합성함수는요, 합성하지 않고 풀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성함수는 합성하지 마라. 따로따로의 그래프 그린 후 따로따로 그래프 그린 후 그 다음에 관계성 비교. 자,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이게 지금부터 봐야 될 2번, 3번 작년도 수능 문제까지의 컨셉의 특징이에요. 따로따로 그림을 그린 후에 관계성을 비교해봐. gx가 어때? 했더니 2x 4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2x의 4승, 2의 곱하기 x 4승에 2의 마이너스 x야. 그런데 여기 보면 실근의 개수, 극소, 서로 다른 그 실근의 개수가 6이다 설명되어 있죠. 이 얘기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일단 fx는 5종류를 다 그렸고요. gx의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렇다면 나는 g'x야 라고 하면 8x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와 요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x 4승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다. 원래는 플러스인데 여기서 미분해서 마이너스가 떨어져서 보호 바뀐 거겠죠? 자,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로 2x 3승을 뽑아준다면 여기는 얼마냐면 4, 여기는 x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는 always 양수니까 신경 끄시고요. 요 그래프만 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을 판정하면 돼요. 하나는 누구십니까? 0. 하나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4. 근데 마이너스 x 4승이니까 m자 모양인데 여기서 3중근을 갖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0 플러스니까 극소. 여기는 플러스 0 마이너스니까 극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G0이 얼마야? 그러면 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4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4의 4승, 2의 8승, 합치면 2의 9승이니까 512. 곱하기 2의 4승분의 1, 2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2의 4승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예요. 그래프 개형만 그린다면 살짝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준다면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현재 여기서는 이제 극소가 나왔고 여기서 극대를 찍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극한으로 풀어주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넣어주는 순간 마이너스의 4승은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2의 무한대승. 즉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프가 무한대구나 라고 설명해 주고요. 대신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은 2의 x승분의 2x 4승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 때는 분모가 더 빨리 커지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0으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바로 y 콜 gx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바로 2의 4승분의 512야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번인데 hx가 뭐야? 했더니 hx는 f 합성 gx인 거예요. 자, 합성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해석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7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hx 이퀄 0에 7근 개수가 몇 개야?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f에 가로 열고 gx가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합성함수를 합성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t라고 한번 살짝 봐줄게요. 그러면 바깥쪽부터 하나씩 해석해 주면요, ft가 0 나오는 그 t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현재 이 문제를 보시면 fx가 0이죠. 근데 살짝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fx가 0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도 몇 개? 그럼 하나, 여기도 몇 개? 그러면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을 x 이퀄 알파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가 t가 알파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이 t가 알파라는 건 즉 뭐예요? t가 gx가 gx의 값이 알파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7근이 4개 나와야 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다시피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 밑에 가면 0, 이렇게 가면 몇 개? 3개, 이렇게 가면 몇 개? 2개, 이렇게 가면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4개가 나오는 설정이 불가능하구나 이게 되는 거야. 만약 현재 gx가 알파일 때 이 알파가 1개면 이 값이 1개밖에 없다면 절대로 이 상수함수의 교점에서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더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첫 번째 그림도 안 되고 두 번째 그림도 안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이 다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그림 몇 개야? 그러면은 세 번째 것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살짝 지워주면 이 값은 결국에는 뭐다? 아, 이렇게 되는 그림밖에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fx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알파가 얼마다? 0일 거야. 그리고 f 베타가 얼마 나와? 그럼 0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만약에 y 이퀄 알파를 그었을 때 알파가 될 수 있는 선은 몇 개야 하면은 알파는 결국 0, 하나도 없다는 0, 요거 1, 3, 2, 1. 교점의 개수는 0, 1, 2, 3, 4가 되는 거야. 0, 1, 2, 3, 4. 0, 1, 2, 3, 4. 아,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가 몇 개 하면은 0, 1, 2, 3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0이면 여기가 4가 나와야 되니까 0은 안 되는 거야. 그 여기도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은 나 1이면 네가 얼마 나와라? 3 나와라. 나 3 나올게. 너 얼마 나와라? 1 나와라. 하는 경우. 또 아니면 2가 나와야겠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토탈 4개 나와야겠죠. 그러면 알파가 2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교점이 딱 2개 나온 게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알파가 여기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도 뭐가 돼? 베타도 2개래. 그러면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결국 y가 알파인 동시에 and y가 베타여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보다시피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가 다르다가 됐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돼요? 알파, 베타는 같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리해보면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3 나오든지 아니면 알파가 3 나올 때 베타가 1 나오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살짝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참고로 하면은 알파는 무조건 베타보다 작아야 돼요. 현재 보다시피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커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현재 여기가 알파에서는 1개가 나오고 베타에서 3개가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쪽이니까 일단 3개 나온 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베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야, 알파 와봐 했을 때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0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결국 이것은 알파가 0인데 베타가 얼마고 얼마 사이야? 그럼 0하고 알파가 0이고 여기 0보다 크고 베타는 2의 4승분의 512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아,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구나. 여기는 0, 여기는 베타,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둘, 알파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3개, 그리고 베타가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는 3개, 베타는 1개. 자, 그러면 3개 나올 때가 언제야?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베타가 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는 0에서부터 해서 알파가 2의 4승분의 512 사이에 있다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베타가 2의 4승분의 512보다 클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을 갖춰줄 거야. 아,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는 베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의 경계선이 누구였어요? 바로 0이니까 0은 아마 이 정도에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하면 2가지가 나올 거야 라고 현재 가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이 둘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가를 통해서 이 5개 중에서 몇 개가? 4개가 지워지고 하나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2개 중에서 뭔가 또 하나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hx는 x는 0에서 극소가 나와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hx가 f합성 gx니까 이걸 미분한다면 h'x는 뭐다? f'gx 곱하기 g'x란 말이야. 부호 판정만 하면 돼. 그래서 현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가 부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와라. 두 번째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와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현재 gx는 어떻죠? 하면 0 마이너스야. 0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y값은 실제 y값은 어때요? 아직은 0이 아니고 양수 쪽에서 0으로 오는 과정이니까 여기는 0보다 큰 0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가 뭐야? 하면은 살짝 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어떻죠? 자, 현재 0보다 작은 쪽이죠? 요 상태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0일 때가 0인 거고 0 전 단계까지만 해도 음수였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 f'의 0 플러스는 뭐야? 아, 요 그림이었어요. 0 플러스면 여기 요 부분에서 0보다 조금 더 큰 여기 아닌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0 플러스라는 건 나 여기가 양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양수야 이게 되는 거죠. 양수 곱하기 음수. 그러면 전체 값의 부호는 음수다 이게 되는 거고요.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여기도 f'의 0 플러스 0보다 크네. 그럼 이쪽이죠. 그럼 이쪽에서 온다면 또 한 번 여기는 아, f'의 0 플러스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 0 플러스가 가져와. 그럼 0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미분값이니까 나는 증가할 거야. 그러면 양수.
F'의 양수 쪽 어때? 그러면 여기. 그럼 양수.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 곱하기 양수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부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플러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한다? 극소되는 거 맞아요?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극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얘가 맞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떠냐? 설명해 봤더니 너는 뭐냐? F'의 GX인데 0 플러스요. 그럼 0 플러스는 아까 했던 것처럼 0 마이너스 왼쪽에서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F' 0 플러스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G'X는 뭐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G'X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이 부분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의 0 플러스가 나올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는 아까 설명했지만 오른쪽 구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fx가 바뀌었으니까 요게 fx니까 이 fx는 어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0보다 큰 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은 이쪽이니까 요거 한번 살펴봐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변화율이 뭐야 하면 나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합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네 이게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0일 때 어떻게 돼요? 양수였다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였다가 음수. 그럼 여기서 무슨 값 같죠? 극대. 아, 이거 극대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 그래프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문제 볼 때 생각이 있어요. 전체를 빠른 배속으로 보시면 안 되고 천천히 또박또박 보되 가장 중요한 것은 뭐해라? 현재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다? 바로 요 식을 얻어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 fx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2분의 1에 0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이니까 이걸로 끝. 이제 여러분들이 베타만 구해주면 엔딩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다해서 뭐라고 했냐? hx가 8이 되는 hx가 8이 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했더니 6개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hx가 6개라고? 예. 한번 보자. 야, 그런데 hx면 결국 hx가 뭐냐면 결국 f합성 gx가 8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gx 보시면 알겠지만 gx는 0보다 작거나 크죠? 예. 그러면 요걸 내가 간단히 t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 t라는 것은 0보다 커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t가 8 돼야 되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8이라는 값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 있다면 이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y = 8이라면 어떻게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교점이 몇 개냐면 2개지만 교점이 2개지만 여기는 0보다 값이 어때요? 작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하나 생기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t가 몇 개야? 그러면 a라는 값 하나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a라는 값 하나가 와가지고요. 한 번 0개든지 하나, 셋, 둘, 하나야. 그러니까 한 번에 6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가볼게요. 현재 t는 0보다 커야 되죠. 아니,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쵸? 여기가 y = 8이야. 여기는 참고로 0이기 때문에 안 돼. 8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4개를 가질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 안 돼. 참고로 하면 0부터 베타 사이에 2개 있대. 0부터 베타 사이에 2개 있다고? 근데 베타가 얼마라고? 0하고 2의 4승분의 512 사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몇 개 긋냐면 2개를 그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2개니까 이렇게 되면 몇 개야? 이렇게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베타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때 되면 아까 했지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알파가 0이었고 여기가 베타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베타보다 크다 하면은 이미 6개인데 여기서 긋게 되면 뭐야? 3개, 2개, 1개가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A는 결국 1개, 2개, 3개가 모두 다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어도 안 돼. 여기 있어도 안 돼. 그러면 되는 게 누구야? 라고 한다면 정답은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3개 가지시. 현재 요거 하고 요거는 안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살짝 빼올게. 0하고 베타 사이에 있으니까 0하고 베타 사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가질 거야? 3개를 가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저는 베타보다 큰데요? 라고 설명했어.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이 B일 때는 몇 개야 하는데 B는 당연히 베타보다 커지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3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설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몇 개? 3개가 나오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6개다라고 하는 설정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아,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여기가 y 콜 8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y 콜 8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바로 요 극대값이 얼마다? 8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네. 0, 베타, 근데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대칭함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베타가 되겠지. 대칭함수가 2분의 베타고 여기가 바로 y 콜 8이구나 이러는 거야. 즉 여기가 2분의 베타 콤마 8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에 2분의 베타를 입력합시다.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베타의 제곱. 2분의 베타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제곱하시면 4분의 베타의 제곱 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8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베타의 4승은 이게 되겠죠. 4의 제곱 16. 이거 16. 넘어가면 16의 제곱 이게 될 거고요. 결국 베타는 얼마다? 16과 마이너스 16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바로 fx가 2분의 1의 x의 제곱에 x-16의 제곱이다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말은 f'O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짝 와서 fx라는 것이 2분의 1의 x의 제곱에 x-6의 제곱이야. 그래서 f'x를 구했더니 앞에 거 미분하면 2 떨어지니까 x에 x-6의 제곱. 요번에는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떨어지면서 또 여기는 x-6의 1승 이게 되겠죠. 그래서 f'O라는 값이 얼마냐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여기는 25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정리해 주신다면 얼마가 나옵니까? 현재 f'O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25, 5 마이너스 1. f'O의 제곱이 얼마냐? 아, 미안. 16이죠. 16. 어쩐지 음수 나오면 안 되죠. 16. 자, 앞에 거 미분하면 x-16의 제곱.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x-16이 되겠죠. 그러면 5를 넣어주시면 여기는 5. 넣어주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1에 대한 제곱이다. 그럼 여기는 25 곱하기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쏘리. 베타의 4승이 16의 제곱이죠. 어쩐지요. 베타의 4승이 16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4의 4승이 됩니다. 에이크. 실수했어요. 베타는 4입니다. 요게 4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x 빼기 4의 제곱이기 때문에 예, 요렇게 값이 왜 커졌나 했습니다.
그러면 5를 넣어주시면 5 곱하기 여기는 1의 제곱. 여기는 25 곱하기 넣어주면 5 빼기 1이니까 4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5 플러스 25인 정답은 3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19 9월 5평의 30번 문제 클래스였어요. 조금 선생님이 마지막 과정에서 연산실수 틀렸지만 요 해석하는 과정 정확하게 보면서 따라와주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3번 들어갈 텐데 반드시 2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